일반 원칙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뢰보호 원칙 관련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핵심적인 문제들 4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저희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중에서 일반 원칙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뢰보호 원칙 관련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기타 행정법 일반 원칙에 관한 좀 핵심적인 문제들 딱 4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비례 원칙인데요. 자, 비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례 원칙의 경우에는 어떤 행정 수단과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이죠. 관련해서 2번 지문 보시면 구체적으로는 적, 필, 이게 협의의 비례 원칙이 상당성이죠. 상당성 원칙.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 이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적합한가? 그리고 적합한 수단 중에서 가장 침해를 덜 가하는 수단이 무엇인가? 이게 필요성이죠. 그래서 필요성 원칙을 다른 말로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적합하고 필요하기는 한데 과연 공사의 형량을 해봤을 때 공익이 더 큰가 아니면 사익이 더 큰가 이제 뭐 그런 거를 형량을 해보는 게 마지막 단계죠. 상당성 원칙, 다른 말로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번 질문 맞는 질문이네요. 그냥 비례 원칙의 순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 또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개수 명령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정해라. 이거 위험하니까 너네가 수리를 좀 해라. 라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아예 철거해라. 라는 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비례원칙 내용 중에 필요성 원칙에 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적합한 수단일 수는 있는데요. 위험한 물건이니까요. 위험한 건물이니까 적합한 수단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세게 침해하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했죠. 이거는 필요성 원칙, 다른 말로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합니다. 자, 이 비례 원칙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 중에 어느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이런 3번 같은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적필상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리고 4번 지문 보시면 자, 헌재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헌법률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대법원은 비례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과잉금지의 원칙의 경우에는 요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세 번째, 침해의 최소성.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4가지 기준인데요. 사실상 적필상은 똑같은데 앞에 목적의 정당성이 추가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헌재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지금 다 맞는 지문이네요. 답은 오늘 1번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자, 도교법 148조 2 1항 1호에 도교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옛날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이 위반되나 위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이게 그런 말이죠. 새롭게 도로교통법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전과가 이제 뭐 2회 이상 있으면은 이제 뭐 면허를 취소시킨다. 이제 뭐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 이제 새롭게 시행된 거부터 카운트를 할 거냐, 아니면 옛날에 시행되고 있었던 거에 따라서 걸린 전과도 카운트를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새롭게 시행된 거부터 카운트를 하면 지금 걸렸으면 한 번, 두 번이죠. 예. 그런데 옛날에 내가 한 번 걸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새롭게 시행됐을 때 또 걸렸다면 나는 이미 2번 카운트가 다 끝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 것까지 포함을 할 건가 아니면 새롭게 시행됐으니까 이제부터 카운트를 할 건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 법은 옛날 전과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자, 그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는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적합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공익을 좀 더 추구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 기타 비례 원칙과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판례를 많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키워드 위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비례 원칙에 대해서도 판례, 키워드 어떻게 잡는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행정법 1번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자, 전반적인 어떤 지문 내용을 보니까 뭐 부관, 뭐 관련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부관, 부당결부 금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면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반적으로 지문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좀 관련성이 있구나라고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번, 4번 한번 볼게요. 오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부당결부 금지와 관련한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면허 취소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키워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수 이륜 면허, 특수 면허, 이륜 면허. 이 이륜 면허를 소형 뭐 원동기 면허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제 판례 표현상으로 그냥 특수 면허, 이륜 면허, 이륜 자동차 면허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자, 어떤 사람의 경우에 여러분 면허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만 있죠. 뭐 일종 보통, 뭐 이종 보통 이렇게 하나만 있을 수 있는데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종 보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대형 면허가 있을 수도 있고 특수 면허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에 딱 적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적발됐으니까 과연 그 일종 보통 면허만 취소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면허 그리고 운전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면허까지 모두 취소할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자, 그 관점에서 아까 전에 키워드 두 가지 뭐라고 했죠? 특수면허, 이륜면허. 잘 기억하세요. 정답은 이거예요. 특수면허와 이륜면허는 독립적으로 취급이 되고요. 다른 면허들은 다 공통적으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사람이 아까 전에 보통 면허가 있고 특수 면허가 있고 뭐 대형 면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통 면허로 운전하고 가다가 걸렸어. 자, 그러면 뭐만 취소가 가능해요? 보통 면허와 대형 면허만 취소가 가능하죠. 특수는 취소할 수가 없죠. 어. 자, 그러면 역으로 이 사람이 특수 면허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딱 걸렸어요. 자, 그러면 뭐만 취소가 가능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보통 면허와 대형 면허는 취소할 수 없고 특수 면허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세요. 3번, 4번. 자, 3번의 경우에 자,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셨어요. 자, 일단 이 사람은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딱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 보통 면허가 취소돼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이 사람이 대형 면허도 가지고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도 가지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보통 면허만 취소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면허까지 모두 취소해야 될까? 자, 여러분 여기 단어 중에 특수 이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취소가 가능하죠. 근데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 오늘 답은 바로 3번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4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특수, 대형, 보통 면허를 다 가지고 계시네요. 예. 자, 근데 이분께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딱 걸렸어요. 자, 트레일러는 특수 면허입니다. 그러면 뭐만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수 면허만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 면허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나머지 보통 면허나 대형 면허 이런 것들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게 이륜 자동차라고 보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키워드 특수, 이륜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특수, 이륜은 독립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당결부와 관련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특수면허와 이륜면허는 독립적이기 때문에요. 이것까지 뭐 이제 다른 걸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이것까지 취소한다 그러면 그게 부당결부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단어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지문도 한번 보시면 1번 지문에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는데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자, 그런데 관련성을 가진다고 해도 주된 행정행위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든대요. 자, 그러면 그러한 부관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 뭐 특별히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죠? 자, 그리고 2번 주택계획, 사업계획 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이거 키워드네요. 무관한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부관을 붙였다면 부당결부에 딱 걸린다.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 어떤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어떤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부관을 붙였다면 그것은 부당결부에 걸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무관하다, 뭐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예컨대 서울에서 어떤 건설 사업을 하는데 야, 니네가 가지고 있는 제주도 땅을 우리한테 기부 체납해라. 이런 거는 조금 이상해 보이죠. 예. 자, 그렇게 하면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법하겠죠. 네. 자, 이번에 답은 오늘 3번이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3번 문제 보시면 3번은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평등원칙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간혹 이런 내용이 나오죠. 1번 지문.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차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지문인데 학생들이 오답률이 조금 높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 원칙입니다. 무조건 다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절대적 평등인데 그런 거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불법의 평등은 인정될 수 없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이런 문제네요.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자기구속 원칙도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구속 원칙의 경우에도 불법에 있어서 평등 대우는 인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선행행위가 불법이었다면 그 불법을 자기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이 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자기구속 원칙도 평등 원칙의 파생 원칙이기 때문에요. 뭐 같은 내용이죠. 불법의 평등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4번은 판례 문제인데요. 3번 보시면 자, 개전의 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전의 정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당직 근무 대기 중 약 25분간 근무조원 3명과 함께 시민 과장실에서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 따기 화투 놀이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놀았다는 거죠. 당직하다가 화투하고 놀았다. 근데 그 중에 3명은 견책인데요. 가볍게. 한 명은 징계로 파면. 이건 너무 센데요. 이건 쫓겨나는 거죠. 너무 지금 차이가 심하죠. 이런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 맞습니다. 이거는 평등 원칙 위반으로 판단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에 괄호를 쳤는데요. 만약에 이 3명이 개전의 정이 있다라는 어떤 사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르게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개전의 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데 이렇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거죠. 이거는 평등 원칙에 딱 걸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개전의 정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개전의 정이 있는가? 아니면 모두 다 개전의 정이 없는가? 그거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개전의 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지문이 보인다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닐 소지가 있고요. 그런데 개전의 정이 모두 없다. 그런 사정이 눈에 보인다면 한 명에게만 파면을 택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 위험물 저장시설인 주유소 그리고 LPG 충전소 중에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 충전소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평등원칙 위반된다. 자, 이거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케이스입니다. 오늘 답은 4번인데요. 주유소와 LPG 충전소 사이에 위험성의 정도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따라서 그렇다면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 거니까요. 평등원칙 위반이 아닌 셈이죠. 오늘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가볍게 행정법 1번 원칙 중에 비례 원칙, 부당결부금지, 평등 원칙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행정법 1번 원칙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신뢰보 원칙에 관해서는 우리 다음에 4강에서 함께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